안녕하세요. 흥관장입니다. 드디어 구독자가 9,000명이 넘었습니다. 모두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유튜브를 처음 시작한 게 3년 전인데 3년 동안 1,000명을 겨우 모았는데 최근 한 달 사이에 8,000명이 늘었습니다. 제 영상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구독 많이 눌러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지금 10,000명을 앞두고 있는데 제가 조만간 10,000명이 되면 이벤트를 진행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다뤄본 얘기는 주짓수 실력 향상에 대한 얘기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제가 체육관을 운영하다 보면 많은 학생들이 저에게 고민 상담을 해옵니다. 특히나 화이트 벨트에서 블루 벨트로 갓 올라간 학생들이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주짓수를 하다 보면 흔히 주택이라고 하죠. 우리가 권태기를 겪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도 물론 그랬고요. 저도 지금 14년째 주짓수를 하고 있는데 저는 사실 직업으로 이렇게 계속 했기 때문에 지속을 해올 수가 있었고, 만약에 저도 취미로만 다가갔다면 중간중간에 위기가 정말 많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직업으로 갖고 있으면서도 위기가 많이 왔으니까요. 저도 이제 주짓수가 좀 재미없어졌던 경우도 굉장히 많고, 제가 하는 기술들이 막 다 실패만 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제 기분은 너무나 답답하고 뭔가 이렇게 늪에서 아무리 이렇게 빠져나가려고 하는데도 계속 밑으로 막 빠져드는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흥미가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고요. 제가 학생들에게 그런 고민을 받으면 제 경험을 통해서 많이 얘기를 해주는 편인데요. 저는 그런 권태기가 찾아왔을 때 어떻게 극복을 했냐면 정답은 사실은 되게 단순해요. 저는 이제 한 가지를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팠습니다. 근데 이때 중요한 거는 다른 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해야지만 그 시기를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권태기가 와도 그 시기가 지나가요, 결국에는. 근데 그 지나가는 시기를 견디지 못하고 이제 그만두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안 그래도 되게 답답하고 막 복잡한데 이것저것 막 다 하려고 그러면 더 복잡해지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흥미가 점점 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기보다는 한 가지만 정해서 그 한 가지만 계속 파는 거예요. 그러면 훨씬 더 단순해지고 그 시기가 지났을 때 그 한 가지만은 엄청나게 실력이 많이 올라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 실력이 올라간 게 느껴지면 다시 재미가 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권태기가 왔을 때는 너무 이것저것을 막 다 하려고 하기보다는 한 가지를 정해서 해라, 이렇게 많이 상담을 해주는 편이고요. 제가 종종 학생들에게 비유를 들 때 저는 이제 게임으로 비유를 두는 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특히나 RPG 게임이요. 우리가 이제 하나의 캐릭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주짓수를 수련해 나가는 거는 주짓수적으로 이제 캐릭터의 만렙에 가까워지기 위해서 계속 수련해 나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라는 캐릭터가 있을 때 내가 어떠한 스킬을 익힐 건지, 그리고 그 스킬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숙련도를 높여 나갈 건지, 이거를 본인이 결정하는 건데, RPG 게임에 보면은 뭐가 있죠? 처음에 초보자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마을에 NPC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NPC를 찾아다녀야 돼요. 그죠? NPC가 주인공 캐릭터를 막 찾아오거나 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물론 처음에 튜토리얼 할 때는 막 찾아오겠지만 대부분은 이제 퀘스트를 깨 나가면서 내가 그 NPC를 막 찾아다녀야 돼요. 그러면서 퀘스트를 깨고 나면 많은 경험치를 얻게 되고요. 경험치가 다 차게 되면 레벨업을 하게 되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NPC를 조금 찾아다닐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NPC는 사방에 굉장히 많이 있죠. 일단 가장 좋은 NPC는 관장님이나 사범님이죠. 관장님이나 사범님께 도움을 요청하면 다음 퀘스트를 주실 거예요. 예를 들면은 관장님, 요즘에 제가 마운트에서 계속 유지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을 하면 관장님이라는 NPC는 그거에 대한 답을 줄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 퀘스트를 줄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 퀘스트를 가지고 그 퀘스트를 계속 깨나가려고 노력을 하시면 됩니다. 퀘스트가 완료가 되면 당연히 그거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 보상은 여러분들의 실력이고요. 그리고 실력이 늘면 당연히 기분도 굉장히 좋아질 겁니다. 그리고 다른 NPC는 여러분들보다 상급자 분들을 이제 NPC라고 생각을 하고요. 내가 만약에 좀 하고 싶은 기술이 있는데 그 기술을 되게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찾아가서 많이 질문을 하시면 도움을 많이 줄 거고요. 그리고 더 좋은 거는 같이 연습을 하면 너무나 좋겠죠. 우리가 뭔가 피드백을 받고 나서 그렇구나 하고 그냥 말아버리면 실력이 당연히 늘지가 않아요. 우리가 퀘스트를 받고 나서 퀘스트를 이렇게 옆에 창에만 계속 띄워놓는 거예요. 깨지는 않고.
자, 이런 거랑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퀘스트를 받았으면 반드시 퀘스트를 깨기 위한 조건을 막 충족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자, 연습을 통해서 그 퀘스트를 계속 깨 나가려고 노력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RPG 게임을 하다 보면 스킬이 있죠. 자, 스킬도 스킬마다 레벨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킬 하나를 배웠다고 해서 그 스킬이 완벽하게 지금 레벨업을 한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스킬에 대한 숙련도를 계속 높여 나가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트라이앵글 초크라는 게 있다고 했을 때 트라이앵글 초크를 거는 셋업 과정은 굉장히 많아요. 근데 내가 좋아하는 셋업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계속 연습하고 반복하고 실패를 계속 겪으면서 숙련도를 높여 나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스킬에 대한 레벨이 계속 올라갈 거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 스킬 하나하나마다 레벨업을 굉장히 많이 하시게 될 겁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한 가지에 좀 집중해서 연습하시는 게 좋아요. 처음에 여러분들이 내가 도저히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라고 하는 부분이 왜 그러냐면 너무 이것저것 중구난방 다 하려고 해서 그래요. 특히나 요즘에 인스타나 유튜브를 보면 굉장히 재밌어 보이는 테크닉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와서 자꾸 막 해보려고 하거든요. 물론 그런 부분은 너무나 재미적인 요소는 너무 좋을 수도 있겠지만 내가 아직 그런 부분을 다 수용할 수 있는 레벨이 되지 않았는데 그런 것들을 먼저 다 하려고 하면 너무 복잡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한 가지를 파고요. 여기서 뿌리를 계속 뻗어나가는 게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트라이앵글 초크라는 거를 딱 봤을 때 트라이앵글 초크라는 딱 테크닉이 있고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트라이앵글 초크를 완성시키기 위한 컨트롤 과정이 또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 컨트롤 과정에서 상대방이 디펜스를 했을 때 다른 걸로 이제 뻗어나갈 수 있는 길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트라이앵글 초크에서 안바로 갈 수 있고요. 오므플라타 갈 수 있고요. 뭐 등등등등 여러 가지 테크닉으로 뻗어나갈 수가 있죠.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한 가지에서 계속 뻗쳐 나가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여기서 또 하나, 여기서 또 하나, 여기서 또 하나 이렇게 하게 되면 물론 나중에는 테크닉들이 다 연결이 되게 돼 있어요. 근데 한 가지에서 뻗어나가는 거랑 다 뻗쳐 있는 거에서 다 이제 가운데 지점으로 연결해 들어오려고 하는 게 훨씬 더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처음에 시작하실 때 내가 어떤 걸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한다면 그 주제를 정해놓고 한 가지를 파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스파링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 내가 오늘 스파링을 했어. 근데 아무런 내가 주제도 갖지 않고 그냥 스파링을 하고 나면 끝나고 나면 남는 게 없어요. 뭐만 남냐면 운동했다는 기분만 남아요. 막 땀 흘리고 막 필사적으로 스파링하고 막 다 이제 뿜어냈어요, 에너지를. 그래서 제가 오늘 스파링 잘했다. 이런 게 기본만 남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은 사실 테크닉적으로 남는 거는 많이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그 수련을 하면서 조금씩 올라갈 수는 있겠죠. 근데 내가 뭔가 뚜렷한 주제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수련하는 거랑은 속도가 굉장히 달라요. 여러분들이 목표로 해야 될 거는 뭐냐면 자, 오늘 만약에 내가 마운트에서 이스케이프를 하고 싶다 라고 한다면 마운트 이스케이프에 집중해서 연습하는 거예요. 또는 여러분들이 평소에 많이 당하는 게 있을 겁니다. 그거를 주제로 정하는 게 굉장히 좋아요. 근데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가드 패스를 많이 당한다. 그죠? 아직 여러분들이 초급자인데 가드 패스를 많이 당해요. 특히 상급자한테. 근데 내가 지금 가드 패스에 대한 방어를 계속 연습하려고 하면 너무 오래 걸려요. 차라리 가드 패스를 당한 후에 디펜스 하는 걸 연습하시는 게 훨씬 더 빠릅니다.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어쨌든 실력이 많이 늘어도 여러분들이 여러 체육관을 다니고 뭐 오픈매트를 참여하고 또는 새로운 사람들이랑 스파링 하다 보면 분명히 여러분보다 잘하는 사람을 꼭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러면 나는 가드 패스에 대한 그런 디펜스 능력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되게 쉽게 가드 패스 당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 평소에 여러분들이 불리한 포지션 뭐 사이드나 마운트나 백이나 이런 거 잡혔을 때 디펜스 하는 능력을 길러놓지 않는다면 패스를 당하고 나면 그 스파링은 거기서 그냥 끝이 나버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먼저 선행돼야 될 거는 각각의 포지션에서 디펜스 하는 능력을 먼저 기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불리한 포지션에 깔려도 디펜스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면 마음적으로 굉장히 안정감이 생길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여유가 생길 거고요. 제가 이제 저희 관원들이랑 스파링을 하면 제가 막 밑에 깔려서 디펜스를 막 하거든요.
오히려 위에 있는 관원들이 되게 급해요. 막 숨소리도 막 너무 막 거칠고 막 급한 게 몸에서 막 느껴지거든요. 끝나고 나서 제가 피드백을 주면 보통 이렇게 많이 얘기해요. 본인이 분명히 되게 유리하게 잡았다라고 생각했는데 관장님이 밑에서 너무 평온해 보여서 내가 제압을 제대로 못했다고 생각한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여러분들이 유리한 포지션에 있던 불리한 포지션에 있던 상대방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길러져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좀 더 안정적으로 여유를 가지고 스파링 하실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그렇다고 해도 나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을 만나면 마음이 조급해질 수밖에 없어요. 저도 그래요. 저도 미국에 갔을 때 해너 그레이시랑 스파링 하는데 마음이 그렇게 급할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한국에서 막 스파링 할 때는 굉장히 여유를 가지고 스파링 했었는데 해너 그레이시를 만나니까 막 완전 흰띠로 돌아간 것처럼 막 마음이 너무 급해졌었어요. 이런 부분들이 분명 있기는 하지만 저도 그거를 느끼고 왔었기 때문에 다음번 스파링 할 때는 훨씬 더 여유를 가지고 스파링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것들을 길렀으면 좋겠고요. 제가 지금 세미나를 하나 준비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연습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포지션 스파링 위주로 진행을 할 거고 제가 테크닉을 조금씩 알려드릴 거예요. 자, 제가 지난번에 제이슨 관장님이랑 찍었던 영상에서 이런 내용들을 올려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주짓수에는 크게 4가지 요소가 있어요. 자, 디펜스, 이스케이프, 서브미션, 컨트롤 이렇게 4가지 영역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4가지 영역에 집중을 해서 내가 지금 상황에서 어떤 거에 지금 집중해서 뭘 해야 되는지 이거를 알고 움직이셔야 됩니다. 반드시.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듣고 본 것처럼 주짓수를 체스하는 것처럼 진행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 만약에 내가 불리한 포지션에 뺏겼는데 위에 있는 사람이 나를 너무나 좋게 컨트롤하고 있어요. 근데 이스케이프를 하려고 하면 이스케이프는 거의 실패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체력만 엄청나게 깎아먹게 될 겁니다. 그러면 위에 있는 사람에게 서브미션을 허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고 움직이면서 스파링을 진행하셔야 됩니다. 자, 이 부분을 제가 조만간 세미나를 통해서 다룰 예정이고요. 세미나 공지가 올라오면 많이 참석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궁금한 부분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